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법을 가르치고 있는 배현아 교수입니다. 일반 대학원에서는 생명윤리 정책 협동 과정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법조인이 되는 법대를 가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법대에 진학했을 때 다 법조인이 되는 그 사법고시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았고, 의대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이렇게 작은 산을 여러 번 넘는, 공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마 그런 법대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대를 가기로 했는데 어느 학교를 갈지는 이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다른 학교를 원서를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이화여대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주셔서, 사실 그때 속으로는 종교 맞춰서 누가 대학을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선택이 맞았구나, 나하고 잘 맞고 제가 학교에 결국은 오게 됐던, 아마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다른 학교를 선택했으면 내가 교수가 됐거나 우리 학교에 다시 오지 못했겠죠. 이 자리에 못했겠죠. 그 생각을 하면은 그때 선택이 맞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면은 예과 때 우리 뭐 이렇게 동물 해부학 할 때 개구리 해부하고,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에 가져가서 방학 숙제로 이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제 뼈를 맞춰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원래 사람이 방학 숙제를 빨리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모들이 뭐예요, 이거 뼈를 여기다 또 싸고 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가, 내가 막 나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마 남대문시장이었나 가서 개구리를 사왔어요. 나중에 못 죽이겠는 거야. 베란다에 엎어놓고, 정말 지금 말로는 동물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말려 죽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식용개구리여서 내 개구리만 엄청 큰 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막 비누 상자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막 이만한 상자에 붙여서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가끔 생명윤리 수업을 하면서 동물윤리 시간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동물의 안락사도 윤리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가끔 사용해요. 입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과를 할 수 있고, 예전으로 치면은 그 외과 계열의 이렇게 제한적인 거, 지금은 그 당시에 뭐 비뇨기과, 첫 번째 비뇨기과 의사, 뭐 신경외과 의사, 이런 성형외과 뭐 포함해서 다양한 과들에 진학을 하고 선택하는데 그런 제약이 없었던 게 큰 장점이라고 보고, 뭐 병원도 잘 갖춰져 있고, 공부하는 내내 편안하고, 안에 들어와 있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공감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할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시설면이나 뭐 기숙사나 새 병원이나 그 안에서의 그 수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계기가 어떤 됐던 거는, 본과 2학년 때였나? 법의학 수업을 들었는데, 법대도 가고 싶었고, 그 문과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그 수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나고 그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저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갖고 한 달, 방학 한두 달을 거기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의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접한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부검하는 거 이제 따라가서 참관하고 그런 게 거의 2달이었으니까 아마 꽤 많은 케이스를 보고, 근데 그 실험실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의학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법학인 것 같다. 그냥
법의학은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고 그때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니까 뭐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이라는 그 대학원 과정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원하는 분야가 이쪽인가 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꾼 수업이나 계기가 됐고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진로든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게 항상 도움이 된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만나야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때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졸업하고 인턴 할 때 그때 이제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지원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 파업 기간에는 인턴들이 중환자실하고 응급실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의학 분업과 관련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환자만 보는 그 임상에 치중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개입을 하거나 그 정책의 어떤 수단이 되는 법의 내용을 어떤 입법 과정을 알고 관심이 이제 좀 더 계기가 됐던 면도 있고 응급의학을 하면서 응급의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임상뿐만 아니라 법을 아는 게 환자를 보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의료법이라는 거는 의료법 안에서를 공부하면서 의학의 특성이나 의료 필드를 알고 있는 게 학문간에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전 5글자로 지금 이 순간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이화의 미래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화가 될 수도 있고 이화가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능동적이고 혹은 뭐 수동적이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게 결국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그 매 순간에 충실하지 않을까 아주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